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가 심한 그런 모습인데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개인은 뭐 1조 2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죠. 개인은 매수하고 외국인 매도. 사실 외국인 매도가 1,900억이면 그렇게 많은 매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코스닥은 하락하고 그나마 코스피는 상승하고 이렇게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12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 선물 매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으로 약 1조 7천억의 순매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표적인 삼성전자 개인이 오늘만 7,300억, 21일 어저께는 1조 3천억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600억, 어제 9천억,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양도세 기준 50억을 넘어서는 대주주 같은 큰 거액 자산가들이 좀 있거든요. 요 물량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26일 금요일이거든요. 요때가 마지막이에요. 요때까지 매도하면 그 이후로는 뭐 29일, 30일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26일이 마지막 매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양도세와 관련된 매물은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물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월요일, 화요일에는 좀 상승할 거예요. 코스닥도 좀 올라갈 거고 코스피도 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양도세와 관련된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시겠지만 이노스페이스,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10시 15분까지 플러스 20%를 하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VI 걸리고 28%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게 뭐 48%가 아니라 위아래로 따지면 마이너스 거의 50%가 넘는 손실이 난 거예요. 물론 이제 위성 관련주, 위성 실패하신 거 알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온 건데, 최근에 뭐 미래에셋 벤처도 오늘, 어제 상한가, 오늘 하한가. 좀 그래요. 얼마 전에 천일고속, 동양고속, 이런 테마주들이 올라갈 때는 참 좋은데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테마주들은 거의 목숨 내놓고 해야지, 많이 그리고 자기가 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금액으로 손해봐도 큰 데미지가 없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데미지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도 못 쏘고 급락이 나와가지고 꽤 많은 거래량이, 최근에 며칠 동안 이너스페이스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매매는 사실 그래요. 먹으면 좋죠. 먹으면 좋고, 뭐 내가 여기다가 1억을 태우면은 뭐 금방 더블 나고, 이거는 좋은데, 하락했을 때는 데미지가 너무 커요. 다시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저기서 이거 말고도 연락을 좀, 평소에 연락이 없던 분들인데 연락이 와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테마주는 저는 매매를 잘 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장중에 저도 테마주 잘해요. 진짜 전 증권사 출신이잖아요. 오랫동안 영업점에 있으면서도 그 테마주 매매 잘합니다. 움직이는 거, 수급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 수익 내고 팔고 이런 거 잘하는데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여러분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수 신호 내는 순간 주식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각자가 하시는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런 매매는 말씀드렸지만 9번 성공해서 딱 한 번 실패하면은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그런데 이런 좀 좋은 주식을 사서 갖고 있다가 9번 실패에다가 딱 한 번 성공하잖아요. 전체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따라갈 수 없거니와 대부분 저점에서 잡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고점에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제 손도 못 쓰고 갖고 계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물려도 기업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 거에 물려놓으면 나중에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되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막 눈에 보이거든요. 막 움직이는 것들이 무슨 관련주, 무슨 테마주, 무슨 자산주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초기에 들어가면 잘 먹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최소 5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요 분들이 거의 70%예요. 70%에서 80%까지. 요런 분들이 실패하면 뭐 40대만 돼도 뭐 실패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잖아요. 좀 실패하면 끝이에요. 그냥 노후가. 이 노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안 하는 건 또 뭐 그렇다고 치시면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뭐 몇백만 원, 뭐 500만 원 이내에 샀겠다. 뭐 이런 거는 뭐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 몇천 단위로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쇼부를 보겠다. 천일고속 내가 얼마에 샀으면 지금 10배 나서 몇억 됐는데 여기서 1억 샀으면 몇십억 됐는데 이런 상상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실제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절대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돈이 1억을 바닥에서 사면 매겨주질 않아요. 그냥 급락시켜가지고 여러분 계좌 털리는 거 확인하고 올라갑니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서론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장이 막 어수선할 때는 이렇게 테마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초에 어차피 포스닥 정부에서 활성화한다라고 했죠. 기관의 비중을 늘린다고 했죠. 기관들이 그런 테마주 사겠습니까? 뭔가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또 새롭게 나오는 종목도 있고 새로운 섹터가 나올 수도 있고 기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뭔가 근거 있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빨리 나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먹고 요게 말이 쉽지 그렇게 안 된다고요. 결국에 다 털리고 나서 오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다만 10%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만 꾸준히 찾아서 매매하셔도 1년에 2배, 3배 나는 거 1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뭐 2배 먹고 여기서 또 먹고는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 찾아서 수익 나면 팔고, 좋은 종목 사서 수익 나면 팔고. 얼마 전에 ST팜 같은 거 싸게 사가지고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사가지고 팔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노후에 상당한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장담하지만 그렇게 5년 10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큰 돈 만지실 수 있어요. 테마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테마주로 망합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본인 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감각도 있어야 되고 책도 쓰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 말로가 또 비참해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코인 140억 벌었다가 하루아침에 137억 날라가가지고 사망 남았는데 그 사람은 허탈하겠죠. 그게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적인 거는 이쪽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크게 당하게 된다라는 거, 딱 한 번 손실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입니다. 여윳돈으로 꾸준히 투자하시는 거예요. 알테오젠이 오늘 뭐 보합이 끝났는데 저번 시간에 이렇게 바닥권의 신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씩 신호는 좋아지고 있어요.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뭔가 이벤트가 좀 나와야 되는데, 연말로 해봐야 이제 한 4일 남았는데 4일 동안 뭐 나올지 안 나올지, 그냥 아예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감안하고 보는 게 편하죠. 그럼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뭐 내년 초에 나오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튼 회사 측에서는 매년 1년 동안에 한 2건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뭐 꼭 2건, 또 내후년에도 2건씩 이렇게 꾸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협력이라고 하는 MTA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써보고 있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요 테스트가 내년에 상당히 만기가 돼요. 거의 1년 안에 만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최소 2건 이상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수 있다고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바로 요거죠. MTA죠. 그래서 요거가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끝나요. 계약 기간이. 그러면 에로와 관련된 것들이 시작될 거고, 내년 2월 달이면 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내년 2월 정도면 특허 문제는 없어질 거고, 또 여기서 추가 에러만 나와도 특허 문제는 해소되는 걸로 또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저도 기술적 분석상으로 121선 밑에가 과거에 항상 매수 타점이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최근에 공매도가 판이 늘어났어요. 개인들 매도가 좀 나오는 것도,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50억, 알테오젠도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50억 대주주가 관련된 일부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 50억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물량을 조금씩 줄여놓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개인의 매물이 26일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거의 뭐 26일까지 가겠습니까? 거의 내일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주가도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특별히 나빠질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매도 보세요. 공매도가 70만 주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25만 주에서 한 달 동안에 70만 주까지 많이 늘었거든요. 요것도 어떤 이벤트가 나오면 환매수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매수로 전환된다라는 거, 임팩트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이벤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의 재무장관 점도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게 뭐냐? 점도표라는 거는 연준 의원들이 내년에 금리가 얼마 될 거냐, 이렇게 점 찍는 거 있죠. 이렇게 점 찍는 거, 요거는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기 연준 후보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경제 요약을 하는 전망을 공개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점도표를 아마 없앨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도표가 있으면 아무래도 걸리겠죠. 내년에 뭐 3%대, 뭐 2.8%대, 뭐 이렇게 점을 찍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하니까 아예 점도표를 없애서 금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내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년에도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4월에 이제 임기도 내년 5월 달이기 때문에 차기 연준이 연초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금리도 좀 빠르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테크 기업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바이오테크 기업이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게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JP모건 헬스케어, 요게 1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삼바, 그다음에 셀트리온, 휴제, 알테오젠,
D&D 파마텍 등이 참석을 하고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JP모건 컨퍼런스 요게 이제 요 이후에 기술 수출 같은 것들이 많이 연결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헬스케어 종목들은 연초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ABL 바이오가 알테오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수급적으로 2월에 그 MSCI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스페타시스하고 ABL 바이오가 내년 2월 달에 편입이 되면 3월 달에 여기 편입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게 11월 달 한 20일 정도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스페타시스하고 ABL 바이오가 편입을 위해서는 각 14%와 13% 정도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요 가격이 한 17만 원 정도 돼요. 17만 원. ABL 바이오 기준으로. 그래서 금액을 환산하면 약 19만 2천 원. 그러니까 19만 2천 원 정도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ABL 바이오 19만 2천 원 이상에서 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가 금액 기준으로 한 19만 원대 요 정도 이상에만 놀면 MSCI 편입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19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도 19만 원 밑이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편입이 되면 또 패시브 매수 들어와서 또 올라갈 수 있고 JP모건 헬스케어에도 들어가서 이번에 좀 뭐 성과를 내겠다라고 대표가 비행기 타고 날아갔는데 아무튼 뭐 이래저래 호재가 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주식이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화두죠. 원달러 환율 떨어지질 않아요. 1483원, 80원을 넘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상당히 좀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한 모습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좀 지켜봐야 되는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뭐 많이 팔고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확실하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 투자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앉아가지고 환차 이익을 먹잖아요. 달러가 지금 현재 약해지고 있는데 원화로 바꿔만 놔도 원화 강세가 되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똘똘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강력하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내년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율이 하방 안정이 되면 외국인 매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내년에 원달러 환율만 뭐 1,400원 밑으로 떨어져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역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좀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된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 좀 진입이 되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증시 격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코스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내년에는 더 좋은 코스닥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 한가운데에 바이오텍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반도체와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당분간 장중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매도는 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인 내년 시장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내년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식시장을 관리할 거고요. 미국 시장은 내년 11월에 또 중간선거가 있죠.
예. 그래서 이래저래 미국 시장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은 또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나쁘지 않고 미국 증시도 그렇게 나쁠 만한 요인이 없고 그런다고 하면 내년에도 상당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중에 뭐 다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중에 한두 번만 잘 잡아셔도 또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